상담해 주신 분은 20년 전에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20년 전에 사실 협착증 수술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20년 동안은 잘 관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전형적인 증상은 오래 앉아 계실 때 이제 히프 부분이 저리고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 증상은 아니시거든요. 일단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면 일단 디스크하고 조금 다르게 디스크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서 척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저리는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 협착증이라고 하면 척추 사이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주변에 뼈라든지 근육, 인대들이 퇴행성 변화를 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크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 증상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한 5, 60대 이상의 약간 장노년층에 좀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일단 협착증의 첫 번째 증상은 이제 허리가 아픈데 사실 허리만 아픈 증상보다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처음에는 협착증인지 모르고 다리 치료부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협착증을 진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때 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차갑거나 습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고 따뜻하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픈 증상이 점점 좀 발전을 하면서 뭐 허벅지, 다리, 종아리, 뭐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점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회음부 쪽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조금 심해져요. 그런데 이 협착증은 서 있을 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척추 협착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은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좁아져. 이게 바로 서 있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면 그 증상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걸으시다가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구부리고 유인원처럼 원숭이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걷고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엉덩이 아래 신경이 약간 종아리가 찌릿찌릿하고 그쪽이 저린 증상 그 정도로는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척추 협착증의 수술을 생각을 하는 경우는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의 근육에 힘이 너무 빠져서 거의 마비 상태로 걸음을 거의 걸을 수 없을 때 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항문 주위에 관략근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협착증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억지로 그 좁아진 그 신경관을 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방 치료로서는 일단 침을 맞는데 침은 사실 초기에 그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자극을 하면 그쪽으로 순환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근육 인대들이 좀 이완이 되면서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계셔서 약간 그런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엉덩이 근육에 엉덩이 주변에 사람이 앉았을 때 닿는 뼈가 그거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좌골이라 그러면 이게 왼쪽이 아니라 앉았을 때 닿는 뼈거든요. 그 주변에 근육이 굳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좌골 신경통,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협착증 수술을 먼저 걱정하시기 전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오래 앉아 계셔서 그 자극되고 굳어졌던 약간 엉덩이 근육을 조금 풀어보는 침이나 좀 부항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먼저 권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분이 협착증이 더 이제 오랫동안 수술한 지가 오래돼서 다시 재발이 되고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이 됐다면 수술 이전에 뭐 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봉침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봉침은 인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침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봉침 치료 조금 열심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허리나 근육에 인대를 강화하고 약간 유연하게 해주는 한약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협착증이나 어떤 저린 증상이 있으면 뭐 마사지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추나 치료를 받으시는데 퇴행성 변화에서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너무 과도한 힘으로 마사지를 강하게 받는다거나 강한 추나치를 받으면 오히려 전혀 허리를 못 쓰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추나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이완추나요법이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런 요법을 조금 받아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에서는 당연히 무거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로 따뜻하게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걸음걸이가 점점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런데 걷기 힘들다고 안 걸으시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허리 근육이 너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칭이나 걷는 운동 꾸준히 빼먹지 말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엉덩이 근육을 풀어보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해서 좀 좌골신경 자극이 척추 협착이 아니라 혹시 이런 엉덩이 근육 뭉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치료부터 좀 먼저 받아보시길 좀 권합니다. 이제 방풍은 따뜻하고 매운 성질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관절통이라든지 감기 초기에 좀 쓰는 약제인데, 모든 약제가 그렇듯이 이거를 단박약으로 너무 장복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성질이지만 방풍은 몸이 차갑거나 소음인들, 소화기관과 이 생식기관이 약한 소음인들은 과용하거나 다용하기를 조금 금지시키는 약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방풍 나물이 많이 드시는데, 여기서 쓰는 방풍은 뿌리를 먹는 한약재고요. 보통 이제 민간에서 드시는 방풍 나물은 줄기하고 잎을 먹는 식물인데, 일단 방풍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찬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봄나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봄 제철 음식인데, 특히 올해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이게 호흡기계라든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풍나물은 그냥 가볍게 데쳐서 또는 쌈으로 해서 드시면 호흡기 질환에 좋아서 미세먼지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나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원인별로 설사의 원인이 각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저는 생활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허하고 냉에서 나온 설사 같은 경우는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생수보다는 뜨거운 보리차 이런 걸 드시고, 그다음에 식후에 매실차나 생강차 같은 몸을 좀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한의원에 가셔서 뜸 치료를 받는다든지 집에서 핫팩을 대시거나 이런 반신욕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원장님께서 그 습열, 뭔가 열이 쌓여서 나온 설사 같은 경우는 몸에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그거를 한방에서는 고량훈이라 그러는데,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신다든지 그런 거 좀 삼가하시고, 우유나 유제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맥주하고 토마토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제 좀 반응을 보이시니까 당연히 본인이 자극을 받아서 안 좋은 음식은 피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어떤 장 근육의 어떤 불수의적인 운동 때문에 사실 새벽에 설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따뜻한 핫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 훨씬 설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